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면 소개 전에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서울시 버스노조의 임단협의 최종 결렬됐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지금 이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벌써 버스 타러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MBN 기자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지금 현재 모르고 버스 타러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네,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던 서울 시내버스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7,300여 대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인데 노조는 올해 임금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까지 더하면 전체 인상폭이 사실상 19%에 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버스까지 줄줄이 멈추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열차가 추가 운행하고요. 막차 역시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강추위에도 단단히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네, 정혜진 기자의 얘기 잘 들으셨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강추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눈이 왔습니다. 이 온 눈이 지금 현재 빙판길로 변해 있다라는 거죠. 강추위에 빙판길 여기에 지금 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일찍 출발을 하시고 버스 말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좀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일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수청의 검사역 이 수사사법관을 둔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체죠. 중수청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중수청 9개 중대범죄를 전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처럼 수사관과 수사사법관 둘로 나눠서 이원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처음에 논란이 됐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여부는 4월까지로 좀 결론을 미뤄놨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향후 진통이 좀 불가피한 문제인 거네. 당장 이 부분만 놓고도 수사관, 수사사법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이거 현재 수사검사, 수사관 이원화된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이 여권 내 강경파의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또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입니다. 네, 어젯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려 9시간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는데 김병기 의원 즉각 재심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사자의 강력한 부인 또 버티기가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건 최고위도 의총까지 거쳐야 되죠. 여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회담 의제에 일본 수산물 오른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방문합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나라현에서 예정이 돼 있죠. 방일 전에 한 이 외신과의 이 언론 인터뷰,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 주도의 경제협정에 가입을 위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까지는 이 수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수입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중일 갈등에 대해선 중일 갈등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 여기에 이 중일 갈등 사이의 균형 외교 이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었던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이 전 장관 끝까지 난 지시한 바 없고 계엄도 몰랐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 이 1심 선고죠. 결국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뭐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뤄진 결심 공판이 오늘 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려 A4 용지 40장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구형에선 최후 진술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 그 얘기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세청 체납 세금 100조를 맞추려고 1조 4천억 원을 불법으로 그냥 탕감해줬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세청이 왜 이렇게 세금 추징을 제대로 못했어요? 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체납액을 122조에서 100조로 좀 낮추려고 22조 더 걷었습니다. 라고 해서 낮추려고 1.4조 정도는 그냥 탕감해주자라고 탕감 처리를 했었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까요? 감사원 소멸시효를 조작해서 일부 감축했습니다. 탕감을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국세청 명백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일부 직원의 일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직원의 일탈로 1조 4천억 원이 날아간다는 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